안녕하세요. 해월신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왜 병원에 가도 익히 듣는 병력 아시죠? 네. 응. 집안에 당뇨가 있었던 분이 계시나요? 뭐 암 걸리신 분 계세요? 하고 집안의 병력을 조사를 해요. 병원을 가도. 그리고 우리가 상담을 하더라도 조상 내력이 나오거든. 결론은 자, 이 집안에 자살하신 분이 있어. 네. 그럼 자손이 또 자살을 해. 꼭 유전되는 것처럼. 아, 그럼 그런 유전뿐만 아니라 이 병력이나 뭐 생활 습관 뭐 이런 성격도 유전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 조상을 무시하면 안 된다. 조상을 업신 여기시면 절대 안 된다 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집안은 흥이 많습니다. 자손들 분명히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흥이 많아. 우리 집은 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자손들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술을 잘 마셔. 세거나. 저희 집은요 교육자 집안이에요. 이런 경우에 보면 거의 비슷하게 다 보수적이야. 공부에 뜻을 많이 두고요. 명예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고요. 저희 집은 다 그런데 저는 돌연변인가 봐요. 안 그래요 하면서도 남들 앞에 보여지려고 하고 우두머리 기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가르치려 하고. 진짜 그러네요, 선생님. 이게 우리 태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병이 왜 유전이 될까? 그 생활 습관도 있지만 그 유전자 안에 그런 병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진짜 보수적인 분들도 그렇고 아프셨던 분들이 있던 분들도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치매 걸린 집은 치매가 유전이고요. 풍 맞는 집은 풍이 와요. 네. 자, 식생활 습관에서도 와요. 우리 집은 엄마가 두부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 그 나는 두부를 먹은 기억이 별로 없잖아. 그래 난 지금도 두부 잘 안 먹잖아. 아, 그러네요. 그 엄마의 그 알게 모르게 습관이 되는. 자,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집이야. 우리는 야채는 절대 안 먹어야 하는 집에는 부모님이 고기만 드시기 때문에 자식들이 어때요? 고기 많이 먹어요. 요즘은 어때? 패스트푸드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럼 지금 우리 세대 어때요? 패스트푸드 많이 먹죠. 네. 자식들 어때요? 뭐 먹고 싶어? 피자, 치킨, 탄산음료, 다 튀긴 음식이야. 맞아요. 햄버거. 인스턴트가 다 있네요, 진짜. 요즘에는요 잘 먹어서 병이 와. 과하게. 먹고 싶은 거 다 먹잖아. 네. 예전에는요 짜장면 한번 먹으려면 정말 외식이었어. 그 짜장면의 그 맛은 굉장했거든요. 특별한 일 있을 때 꼭 먹고요. 너무 꿀맛인데 네. 요즘은 짜장면 너무 흔하잖아. 그냥 뭐 맛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먹는 거지 한 끼 식사 대용이 돼버렸단 말이죠. 네, 맞아요. 김밥은 어땠는데? 김밥 제 소풍 갈 날만 기다렸던 그 날이 아니라 정말 소풍하고 운동회 이럴 때에만 먹었기 때문에 너무 꿀맛이었거든요. 자, 집안 병력을 따지고 조상 내력을 따지고 우리가 유전된다. 이게요 식생활 습관에서 오는 거예요. 자, 타고난 천성과 태생 있죠. 요거는 같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은연중에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 말도 있잖아. 좀 악담할 때 보면 지혜미 닮아서 똑같이 저런다르고. 그렇죠.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지혜비 닮아서 그런다르고. 니는 근본이 잘못됐다르고. 이런 표현들 하잖아. 맞아요. 그러면 내 부모를 욕할 때는 우린 미치지. 눈 돌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부분이라는 거야. 우리 아빠가 주태백이에요. 나는 절대 술 안 먹어야 하는 아들들 있지. 네. 나는 우리 아빠처럼 안 해요. 엄마한테 큰 소리 쳤죠? 전 제 와이프한테는 절대 안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술을 안 먹어. 그리고 와이프한테도 잘해. 엄마한테도 효자야. 그런데 어느 순간 중년이 들어갔을 때 그 아버지 행위가 나와. 유달리 또 이 아버지가 진짜 돌아가시잖아? 네. 그럼 울타리가 되어줬었거든. 네네. 바람을 막아주는 게 대주잖아. 근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조상 내력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그 아들이
눈빛이 바뀐다든지 안 하던 행동을 한다든지 엄마가 아들을 바라봤을 때 아우 제 아빠 모습이 나온다 내 신랑의 모습이 나오냐고 섬뜩할 수가 있어요. 이게 태생에서 그리고 그 산 교육에서 오는 잠재되어 있는 폭탄이라고 보면 돼. 정말 조상님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내려면 네. 아이한테 그렇게 하지 않게끔 가르치는 거는 부모 몫이고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집안 내력적으로 내려왔던 잘못된 이 업을 끊어내는 게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망자들은 어때? 수시로 왕래를 하시잖아요. 네. 명절 때도 오시고 제사 때도 오신단 말이지. 명절 때 보면 꼭 술 먹으면 사단 나는 집이 굉장히 많아. 네. 이게 이 집 내력이야. 그럼 안 모이는 게 신간 편해. 안 모였어? 각자 살아. 근데 별반 잘 사는 사람이 다 고기서 고모냥으로 살아. 우리가 그러잖아. 자식한테 유산은 물려주지 못할 망정 자식한테 업은 물려주지 말자. 되물림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지. 네. 그래서 조상이 사고로 돌아가신 집 같은 경우에 이분이 제대로 맑고 깨끗해지질 않으면 자손들도 사고로 많이 가. 이게 사주팔자에 나와요. 어떻게 보면 다 연관이 되어 있고 천생법이겠지. 그냥 나 혼자 나만 잘 살면 돼 돕고 다니라고 했지만 다 알겐물이 연결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런다? 돌아가신 양반이 왜 자손 앞길을 막아서 사고로 죽게 만듭니까? 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무식한 얘기예요. 그 생년월일시에 그 성씨를 가지고 그 집안에 태어났을 때에는 조상의 내력 반드시 인연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온 거거든. 그래서 업은 소멸을 시켜주고 공과 덕을 자손들한테 내려주는 게 부모가 해줘야 될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는 그렇잖아. 아주 그냥 교육, 학원 보내야 되고 학원비 벌어야 되고 우리나라 좀 과열이지. 네. 공부를 많이 가르쳐 놨어. 근데 집안 내력, 조상 내력이 좋지 않은 게 있어. 그럼 내 새끼가 한순간에 그 조상 내력, 집안 내력을 물려받는다라면 많이 배운 게 무슨 소용이야. 그렇죠. 많이 배운 게 무슨 소용이에요. 오늘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집안의 어른들이 밖에서 젊은 시절에 다 사고 이런 걸로 돌아가셨어. 네. 그런데 내가 일로 줬거든. 2년 전에. 당신 남편 사고 들어와 있다. 사고 4까지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랬는데 작년인가 와서 의료사고가 났대. 의료사고요? 이거 흔한 일 아니잖아. 네. 나는 사고가 난 데서 교통사고가 날려나 뭐 일하다가 다치려나라고만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대. 이게 집안 내력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거든. 네. 근데 요때쯤 안 좋아라고 했는데 의료사고가 나서 지금 의식이 없어. 어떡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자식들까지 넣고 상담을 할 거 아니야. 네. 아들한테 또 잡혀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상담하는- 공 많이 드리라고. 네, 선생님 입장에서도 참 너무 안타까워도 알려는 드려야 되니까. 많이 울었어, 같이. 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공 많이 드려라. 공 많이 드리면 이 아들은 수호해 주시겠지 라고 이제 안도시키고 해서 보낸 케이스인데요. 자, 유전이다, 집안 내력이다, 조상 내력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 의사도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부분에서 병력을 물어보듯이 조상 관련해서 우리 집안에 질병이 됐든 어떤 돌연사가 됐든 여러 가지는 반드시 자손들한테 따라붙는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요. 제사를 안 지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산소를 함부로 손대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경우나 네, 아니면 종교의 어떤 개종에 의해서 조상을 하대하려고 마음 먹고 계신 분들 꼭 참고하시고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안 내력, 조상 내력, 태생과 천성, 그리고 가족의 산교육은 이런 것이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